12월 3일 이전에 이미 당에서는 말이 돌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된다. 12월 3일 이후 현재 당의 분위기는 또 다른 유력설이 뜨고 있습니다. 신년입니다. 신정? 네,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그 통설이 있었냐면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크게 뺨 한 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인데, 그래서 지금 OX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준비하세요. 네. 윤한홍 의원이 장 대표에게 대놓고 똥 묻은 개라고 때려서 속이 후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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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곤란해하시네. 아유 예, 네, 네. 오 드릴게요. 의외로 또 X네. 잠깐만 일단은 O 하셨으니까. 네. 12월 3일 이전에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말고도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 부분을 윤한홍 의원이 정말 속 시원하게 정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요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게 경 묻은 게 얘기를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장면이 진짜 씬스틸러였어요. 저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알고 있구나.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이 다 똑같구나 지금.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건 그 최악진 의원만 하는 거죠. 그 위원장님은 아까 X 드셨는데. X죠. 네. 윤한홍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바르게 해야죠. 찐윤 중에 찐윤이었잖아요. 그거 지금 대표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의 그동안 과오를 이걸로 덮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고요. 윤한홍 의원이 꼭 했어야 되나요? 그렇게 세력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좀 한다고 한다면 찐윤이 아닌 사람이 좀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윤한홍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똥 묻은 개가 다 다른 똥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윤한홍 의원은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찐윤이 아니라 배윤이 되셨어요. 아시겠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윤에 대한 배신자로 배윤이라고 이렇게 칭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원조 배윤은 개혁신당가 있는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이제 윤한홍 의원까지 이제 쭉 다 배윤, 이제 배윤이 이제 지금 배윤의 세력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OX. 자,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선다. OX. 네. 이번에도 일치하셨네요. 네. 12월 3일 이전에 이미 당에서는 말이 돌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통설은 뭐였냐면 부정 즈음해서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당을 체제를 바꿔서 지방선거로 간다. 이게 이제 통설이었는데 12월 3일 이후 현재 당의 분위기는 또 다른 유력설이 뜨고 있습니다. 신년인가요? 신정? 예,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그 통설이 있었냐면, 우리 당은 당원 당규에 4명이 사임을 하면 당대표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중 1명 정도는 무조건 물러나야 될 상황입니다. 도지사 나오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우리 당의 공천 그 심사할 때는 최고위원을 물러나야 돼요.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명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3명이 남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쪽이 아닌 분은 2분이 계세요. 그럼 1명이 남아요. 이분의 마음에 따른 거죠. 근데 그분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누군지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죠. 넘어가고. 형님도 OS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정치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말로 세력 연합이고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야합을 해가지고 대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야합을 했던 세력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본인은 아직도 모르고 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조국혁신당 요 며칠 사이에 네.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띄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고,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계속 보여주고 있는 뭔가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제동,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는 뜻인지
OX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는 없다. 네. 두 분 X. 네. 창당 이후에도 그랬고 조국 대표의 수락연설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힘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겠다. 네. 그것이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전담재판부 구성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닙니다. 조 대표가 그 관련돼 있는 이 전문가 아닙니까 본인이 위원회 소지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페이스북 그리고 당내의 의원들에게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윤석열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과 좀 관계가 좀 단시간에 좀 껄끄러지더라도 정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였습니다. 마지막 OX가 하나 남았는데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 OX. OX. 자, 위원장님 먼저. 아니 뭐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예. 두 분의 관계가 정치권에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의원 1차 의원 워크숍 때 강사로 오셨어요. 예, 그만큼 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정치개혁 문제 그리고 교수단체 문제, 속도감의 문제 차이가를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시는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동지입니다. 뭐 제가 명청교책이라는 공전의 히트를 친 말을 만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크게 히트를 못 친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청조 삼국시대. 명청조. 들어봤네요. 들어봤는데 히트를 못 쳤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나가다가 조국혁신당이 약간 이렇게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명청만 이렇게 떠올라서 이 삼국시대의 한 축까지는 못 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정말 반대를 합니다.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는 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진짜 그냥 위헌법률 심판제 전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위헌 소지를 0으로 만들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도 법률가로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법치주의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가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치를 훼손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기현 재판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법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고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제도 범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도 범위 안에서. 근데 이 특별재판부는 제도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형태를 만드는 건데 특별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반복이 되게 됐을 때 그냥 법치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부패 사건과 관련된 첨단 재판부를 이미 구성을 해놓은 거 있고 전례가 있어요. 그때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이번만은 법치주의 훼손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개별 사건 전담 재판부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나중에 바뀌었는데 내란 사건이 개별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됩니까? 대북 송금 특별 재판부, 대장동 특별 재판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탄핵은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았지만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할 때 그냥 탄핵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것처럼 됐어요. 다수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처음 시작은 되게 큰 걸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대북송금 특별재판부, 그 다음에 대장동 특별재판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다 통과시켜가지고 영장 쭉쭉쭉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땐 뭐라고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룰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 자신이 정권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틀은 흔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